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쌀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36명이나 나오면서 상당히 무난한 정배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3번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했지만 다소 싱거운 결과가 나와서 맥이 빠졌던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발매가 되고 2월이 되지 않아도 1등 상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월 회차, 정배 회차에서 1등이 되지 않아도 다음 회차, 2월 금액이 없는 회차에서 독식 1등이나 어려운 1등을 해도 충분히 많은 1등 상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회차에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26회차 같은 경우에도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오고 사실상 1번부터 14번 14경기 모두 승무패가 모두 모이는 5대5 매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야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 최종픽을 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11.4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조합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무 조합, 3무 조합, 무자비 조합을 위주로 정배 주력 조합 2배에서 3배 정배 주력 조합도 꾸준하게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정배 주력 조합, 그리고 투폴 무자비, 세폴 무자비, 다폴 더 고배당 조합,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토 조합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승무패 압축 추가 조합픽도 드리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양질의 추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815배처럼 대박 로또 조합을 공유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다양한 종목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을 이렇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94.7배 조합부터 29.6배 그리고 3무 조합까지 다양한 프로토 조합을 멤버십 카페에서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 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 부장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 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양질의 야구 농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맨유 대 번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 4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시 연승 흐름을 탔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 모든 대회 홈 경기에서는 5승 2무 1패 호성적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번리 상대로 최근에 6경기 5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지난 9월 번리 원정에서는 조금은 진땀승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어쨌든 최근에 번리 상대로는 패배가 없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맨유가 특징적인 것이 올 시즌 승격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오전 전승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격팀인 셰필드, 루턴타운, 그리고 번리 상대로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확실히 맨유는 승격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그 5승 중에서 4승이 모두 한 골차 꾸역승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경기력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번리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맨유가 1대0으로 번리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경기 통계를 보시면 번리가 점유율이 62%로 많이 가져갔고 이 슈팅 숫자 역시 12대 11로 번리가 한계가 많았다는 점, 기대 득점 역시 1.09대 맨유가 0.97로 번리가 오히려 근소하게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번리가 전혀 밀리지 않았던 매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번리 역시 강등 버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맨유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직전 셰필드전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최근에 5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셰필드전에서 손 부상을 입은 채로 부상 투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얼마만큼 컨디션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브루노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맨유의 공격수 호일룬 선수 역시 직전 셰필드전에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유의 헤딩 뚝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프리미어리그에서 16골,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맨유의 해리 맥과이어 선수의 세트피스 헤딩 뚝배기가 살아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셰필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1부 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2승 4무 1패를 거두면서 승점을 10점을 쌓은 번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승점 획득에 성공을 했고 현재 승점이 23점으로 19등을 달리고 있는데 17등인 노팅엄 상대로는 3점밖에 뒤져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12골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번리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맨유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 같은 경우에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이 번리라는 팀이 의외로 역습에는 강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딱 한 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번리라는 팀이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 출신의 콤파니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라기보다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점유하는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패스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맨시티, 브라이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시티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템포가 가장 느린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러한 팀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은 이 번리가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 느린 템포의 축구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역습에는 강점이 없다는 점에서 역습 실점이 많은 맨유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번리의 이러한 스타일이 좀 더 상성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번리가 1차전 맞대결에서도 맨유 상대로 62%의 점유율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번리가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맨유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을 걸면서 이 번리 진영에서 공을 탈취를 하면서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림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 맨유가 번리의 천정 면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번리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8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카디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픽이 단통 무승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카디스가 무승부가 13번으로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마찬가지로 마요르카 역시 무승부가 13번, 카디스와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무자비 면모 그리고 빈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0대0 혹은 1대1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마요르카 원정에서 이미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매치업이고, 양팀 10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무려 5번이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 현재 구매율이 무승부 쪽으로 50% 가까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들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50% 가까이 몰리는 무승부는 은근히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몇 주 전에 있었던 승무패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경기가 엘라스 대 제노아 경기가 무승부 투표율이 거의 50% 가까이 몰렸었던 경기인데,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 제노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승부가 안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 혹은 45% 이상의 투표율이 몰리는 무승부는 의외로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무승부 대신에 과감하게 카디스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디스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우선 카디스 같은 경우가 원정에서는 0승 6무 10패로 1승도 거두지 못한 반면에 홈에서는 4승 7무 5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발렌시아 다음으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고, 이 마찬가지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네 번째로 많이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1승 6무 9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마요르카이고, 최근에 라리가 원정 경기 13경기에서 5무 8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마요르카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카디스가 한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이고, 최근에 라리가 4경기에서 1승 3패로 주춤했지만 그 3패 상대가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지로나 상위권 팀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마요르카 상대로 최근에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이 제아무리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점 3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카디스가 베티스 출신의 후안미 같은 공격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그래도 공격력이 나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카디스가 꾸역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할 뿐더러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마요르카이고, 특히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와의 구강컵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와의 구강컵 승부차기 패배 포함해서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가 확실히 구강컵 준우승에 그친 여파가 있으면서 의욕이 조금은 꺾인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데 마요르카가 제공권이 2등, 카디스가 5등을 보여주면서 카디스보다 높이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마요르카이고, 이 세트피스 득점 측면에서도 마요르카가 11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카디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이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요르카가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이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전히 무승부 이상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최근에 원정에서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 모두 역습 상황에서는 득점이 0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저조한 역습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6골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마요르카가 역습 득점이 0골이라는 점은 오히려 카디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만 무승부 쪽으로 너무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는 점과 카디스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는 점, 카디스가 마요르카보다는 확실히 강등 버프가 조금은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카디스가 의외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본머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가 직전 울버햄튼 원정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주춤하다가 그래도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는 본머스가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조금은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본머스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본머스의 주포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최근에 7경기 4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무엇보다 지난 브라이튼과의 1차전 경기에서도 솔랑케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본머스가 브라이튼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가 핵심 측면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공격 원투펀치인 세메뇨와 솔랑케가 득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최근에 공격 쪽에서 핵심 자원들 부상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라인인 에스투피냔과 미토마, 카오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인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왼쪽 측면 공격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측면 수비수인 에스투피냔 선수와 핵심 측면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이 브라이튼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브라이튼이 본머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에 브라이튼에서 2골을 넣었던 선수가 다름 아닌 미토마 카오루 선수였기 때문에 이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또다시 빠지는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브라이튼이 남아있는 공격 자원들이 어느 정도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현재 데니 웰백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이 페드루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4경기 무득점, 측면 공격수 아딩그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11경기 무득점, 이 플레이메이커 파스칼 그로스 선수 역시 모든 대회 10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핵심 측면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도 떨어져 있고 최전방 공격수 에반 퍼거슨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진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경기는 주도를 하지만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패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중에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브라이튼이고 프리미어리그 5경기 기준으로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인데 이 본머스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무엇보다 본머스의 공격 스타일을 보시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95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빠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82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다이렉트 공격 횟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다이렉트 역습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 브라이튼이 또다시 수비 뒷공간 약점을 노출을 하면서 본머스의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반대로 브라이튼의 골 찬스에서는 골 결정력 난조를 또다시 보여주면서 이번만큼은 본머스가 천적 관계를 한번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그래도 브라이튼의 천적 면모를 고려해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토트넘 대 아스널 북런던 더비인데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올 시즌 12승 4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홈 9경기에서 8승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홈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6승 2무 1패,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아스날 상대로 패하지 않았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9월 아스날 원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이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래도 아스날의 승리 쪽으로 가는 이유는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인 우도기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트넘이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메디슨 선수가 리그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으면서 확실히 시즌 초중반보다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원정에서 2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리그 9경기에서 3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후반 초반에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경기력이 조금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스날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토트넘이 직전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수비적인 약점이 아스날을 상대로도 또다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토트넘 상대로 롱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이삭 선수가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6골로 네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또다시 홈에서 무리하게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아스날이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이렇게 뉴캐슬전처럼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토트넘이 4실점으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무엇보다 역습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9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굉장히 많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보시면 13.79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세 번째로 높은 팀이 바로 토트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19골, 가장 많은 아스날을 상대로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실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뜯어보니까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리그 5경기 중에서 뉴캐슬, 웨스트햄, 풀럼 3경기에서 모두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아스날을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올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무려 0.51골이나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19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미 올 시즌 아스날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은 바 있다는 점, 최근에 토트넘이 홈 9경기에서 8승 1패의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토트넘도 승점 1점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그라나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최근에 강등 버프를 조금은 받고 있는데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라리가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오사수나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요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현재 오사수나가 뼈아픈 것이 핵심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갈비뼈 부상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이 부디미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6골을 넣어주면서 오사수나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그라나다 상대로 올 시즌 2골을 넣으면서 그라나다 상대로 3경기 4골 킬러 면모까지 있었던 부디미르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오사수나가 공격 쪽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5경기에서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오사수나이고,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강등을 걱정할 승점은 아닌데 그렇다고 위로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애매한 승점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 역시 그라나다보다는 확실히 약한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부디미르 선수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는 다비드 가르시아라는 주전 중앙 수비수가 직전 라요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알메리아와 마찬가지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오사수나 입장으로서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면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점, 주전 중앙수비수 가르시아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된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도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그라나다가 의외로 역습 득점이 3골로 나쁘지 않은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무엇보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 상황에서 우준이나 루카스 보에 같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라나다가 보여주고 있는 강등 버프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해서 그라나다가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라요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라요 쪽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독식픽으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 대신에 승패로 가르면서 라요의 승리로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라리가 12경기에서 6승 5무 1패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에이스 공격수인 세를로트 선수가 직전 알메리아전에 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9경기에서 8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라요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이 세를로트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세를로트 선수의 골 감각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라요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듯이 최근에 라요 상대로는 3경기에서 1무 2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라요가 최근에는 은근히 비아레알의 천정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라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데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라리가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딱 한 골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라요가 강등 버프를 조금 더 받는다면 이번 경기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라요가 홈경기에서는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무 4패로 승리가 없었고 원정 6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가 무득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요의 최대 약점이 바로 골 결정력인데 특히나 원정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ail to score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한 경기가 무려 9경기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16경기 중에서 9경기, 56%에 해당하는 원정 9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이번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이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고, 라요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무려 13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요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역습 상황에서 역습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요와 비아레알이 역습 실점이 5골로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역습 공격력이 뛰어난 쪽은 바로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5골이나 있는 비아레알이 역습 실점이 많은 라요를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득점 측면에서도 비아레알이 10골, 라요가 7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도 비아레알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요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가 최근에 원정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었고 그 원정 6경기 중에서 4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라리가에서 무득점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요의 천정 면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모 투포를 추천드리는데 라요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잔류 가능성을 높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요의 강등 버프가 이어지면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라요의 동기부여를 높게 산다면 무승부 이변 대신에 독식 이변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 대 세비야 안달루시아 더비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만 세비야와의 라이벌 전 맞대결을 보시면 세비야 상대로 최근에 5경기 3무 2패 승리가 없었고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확실히 세비야 상대로 최근에 열세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베티스가 무승부로 한번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베티스가 올 시즌 무승부가 12번으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경기에서 6승 3무 2패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도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후반기 들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도 충분히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비야도 승리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왼쪽 측면 수비수 페드로사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주전 미드필더 지브릴 소우가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주전 중앙 수비수 구데이 선수까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와 미들 쪽에서 부상 자원이 있는 세비야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가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5골 1도움, 직접 마요르카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엔네시리 선수의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수비수 라모스 선수의 뚝배기가 얼마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비야의 또 다른 공격수 이삭 로메로 선수 역시 10경기에서 2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베티스 원정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48점으로 7등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6위 소시에다드와 5위 빌바오를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베티스 쪽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베티스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세비야가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도 12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반면에 베티스도 세트피스 득점이 좋지만 9골로 세비야보다 3골이 적은 상황이고 역습 득점 면에서도 세비야가 4골, 베티스가 3골이기 때문에 역습적인 측면에서도 세비야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세비야도 무승부 정도의 저력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8승 6무 2패 패배가 딱 2번밖에 없었고 라리가에서 홈발을 5번째로 많이 받는다는 점, 홈에서는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7경기나 있었을 정도로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 베티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더비 경기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